여러분, 대출금리가 7%가 되면 120만 명이 파산을 할 거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대출금리 7%가 평균 대출금리를 말합니다. 일단 평균 대출금리가 7%에 가면 실질적으로 국민들 120만 명이 파산 직전에 놓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대출금리 7% 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90% 초과자 수가 120만 명이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DSR 90%는 무슨 얘기냐? 내가 받는 월급의 90%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에. 와, 내가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내 소득을 말하잖아요. 그럼 90%가 여러분 원리금이나 이자로 쓰게 되면 여러분 파산 안 할까요? 왜냐하면 소득 중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또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빼면 말입니다. 사실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부족하다. 내가 받는 월급, 내가 버는 소득을 가지고 이게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 형편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낼 것도 부족한데 생활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산할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DSR이 90% 초과자가 120만 명이잖아요. 이게 DSR 70% 초과자는 몇 명, 얼마나 될까요? DSR 70% 초과자도 190만 명이 됩니다. 이 190만 명도 절대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버는 소득에서 세금이나 최저생계비 제외하면 원리금 못 갚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이게 190만 명에 해당되는 DSR 70% 초과자도 지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긴축 속도가 빠르고 긴축에 따라서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요. 여기에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현실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두렵다는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금리의 3% 인상을 이게 이제 평균금리예요. 중요한 건 평균금리. 평균금리가 3% 이상을 되면요. 초과자가 120만 명이죠. 70에서 90%는 또 70만 명이나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금액 한번 보세요. 335조 7천억 원이에요. 335조 7천억 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5.15%거든요. 5.15% 가중평균금리가 5.15% 이것을 감안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 7%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장 지금 이게 9월이잖아요. 9월. 10월에 0.5% 올라간 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0.5%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0.25% 오를 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0.5%가 오르면 1%포인트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금리는요. 1%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겠죠. 대출금리는. 그러면 평균금리가 당장 말입니다. 6% 이상 6% 중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6% 중반. 게다가 내년 1월 13일인가요? 그때 만약에 0.25%를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7%가 된다는 거예요. 7%. 그럼 내년 1월 안에
이게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7%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7%가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부채 폭발의 위험성 저는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부채 폭발의 위험성. 게다가 이게 70에서 90%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70만 명이나 되잖아요. 여기도 144조 7천억 원입니다. 144조 7천억. DSR 70%도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생계비까지 빼면 결국은 못 갚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480조 4천억 원입니다. 480조 4천억 원이 내년 1월이 되면 충분히라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나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내년 1월이 되면. 7%가 될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 부채 폭발의 위험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자 폭탄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평균금리가 5.15%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3월 말 현재로 내려가면 3.96% 정도 됩니다. 3월 말 현재로 내려가면요. 뭐 3.91, 1월이 3.91이었으니까 3.96%라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때로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 이게 적지가 않아요. 지금도요. DSR 90% 초과자가 90만 명이에요. 금액으로는 253조 9천억 원이고요. DSR 70에서 90%도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40만 명이에요. 금액도 103조 6천억 원입니다. 103조 6천억 원하고요. 253조 9천억 원을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또? 257조 7천억 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미 지금도요, 여러분. 7%가 안 되는 지금도 저는 점점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요. 연끌족이 집 샀던 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카드 값 1,000만 원을 못 갚아서 5억짜리 집 7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그런데 이게 7%까지 가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올까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경제가 좋다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실물경제 지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쁜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오히려 두렵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물경제는요. 가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 회복은 더 더뎌질 겁니다. 여기다가 이자 폭탄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혁신이란 단어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슌페트 교수인데요. 이 슌페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적인 파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